내가 타고 다니다가 버린 똥차, 누가 타고 가는지 좀 볼까? 결혼식 1시간 전 신부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고 전 남편은 비웃고 있었어요. 자기야, 오랜만이야. 신랑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불쌍하네. 제가 3년 전에 버린 여자를 주워가다니. 8년 전 그는 저의 전 재산 2억으로 회사를 차렸습니다. 성공하더니 불륜을 저질렀고 회사가 망하자 빚을 제게 떠넘긴 채 한겨울 새벽 저를 쫓아냈죠. 여기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딱히 자기 얼굴 보러 온 건 아니고 메디엘 대표 아나? 그분이랑 오늘 이 건물에서 좀 만나기로 했거든. 우리 쪽에 크게 투자를 하기로 해서 말이야. 그의 얼굴엔 여전히 허세와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어요. 한민호 대표님이요? 잘 알죠.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정말? 역시 자기가 참 착하긴 착하단 말이야. 지금 곧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한민우가 들어왔죠. 여보, 준비 다 됐어요? 성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분이 제 남편이에요. 오늘 신랑. 그는 몰랐습니다. 진짜 똥차가 누구였는지. 자기가 버린 그 차는 얼마나 빛나는 차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연희입니다. 지금 제 나이 38인데요.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8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신촌에 있는 한 독서실에서 약사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정한제약을 운영하는 회장이셨지만 저는 제 힘으로 약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집을 나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공부했죠. 독서실 3층 창가 자리. 매일 아침 8시면 그곳에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단정한 와이셔츠에 낡은 가방을 맨 그 사람은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조성훈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같은 공간에서 공부하는 사람일 뿐이었는데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둘 다 꼭 합격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었고 저녁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면서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죠. 성훈 씨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공직자가 되어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진지함이 좋았어요. 제가 아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 집안부터 물어봤거든요. 하지만 성훈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꿈을, 제 노력을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약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성훈 씨는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저도 그가 곧 합격할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저는 약국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그의 학원비를 보태줬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다음엔 꼭 붙을게. 괜찮아요. 누구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가 힘들어할까 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말엔 그를 위해 도시락을 싸서 독서실 앞에 두고 왔고 교재가 필요하면 제 카드로 결제해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걸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안해하던 성훈 씨가 점점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야근으로 늦게 퇴근하면 짜증을 냈고 학원비를 못 보태주면 시험에 떨어질까 봐 불안하다고 했죠. 연희야, 이번 달 학원비 20만 원만 더 보태줄 수 있어? 심화반 들어야 하는데. 저도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엔 꼭 드릴게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시험이 3달 남았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 듣는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적금을 깨서 돈을 건넸고 성훈 씨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들었어요. 4년이 흘렀습니다. 성훈 씨는 4번째 시험에서도 떨어졌고 저는 강남의 한 프랜차이즈 약국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그를 위해 쓴 돈만 해도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 월급의 절반 이상을 그에게 쏟아부은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성훈 씨가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연희야, 나 결심했어. 무슨 결심이요? 고시 그만둘 거야. 그리고 창업하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년 가까이 매달린 고시를 포기한다니요. 무슨 사업인데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요즘 앱으로 집 구하는 사람들 많잖아. 내가 기획안 짜봤는데 이거 대박 날 것 같아. 그는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PPT로 만든 사업계획서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엉성했어요. 시장 분석도 없고 수익 모델도 불분명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5년 만에 처음 보는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금이 필요해. 최소 2억은 있어야 해.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억. 제가 모은 전 재산이 1억 2천만 원이었거든요. 성훈 씨,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요. 연희야, 나 믿어줘. 이번엔 진짜 성공할 수 있어. 너랑 나, 우리 함께 일어서는 거야. 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5년 동안 제가 기다려온 말이었어요. 우리. 그 단어가 너무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연락을 해오셨어요. 오랜만에 식사하자고 하셨죠.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아버지는 제 손을 보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연희야, 네가 누굴 만나는지 다 알고 있다. 그 남자 조성훈, 5년째 고시 떨어지는 사람 아니냐. 아버지, 성훈 씨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내 돈으로 학원비 내고 밥 먹는 게 노력이냐? 그 사람 진심이 뭔지 아니? 아버지는 성훈 씨를 몰라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어요. 연희야, 내가 널 키우면서 뭘 가르쳤니? 사람은 행동을 봐야 한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5년 동안 내게 준 게 뭐가 있느냐? 사랑이요. 성훈 씨는 절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어요. 제 집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요.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셨죠. 8천만 원이다. 그 남자한테 줄 거면 차라리 내가 주는 게 낫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연희야. 이 돈을 받는 순간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아버지, 내 선택이다. 가족을 택할 거냐, 그 남자를 택할 거냐. 저는 수표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는 제 뒤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성훈 씨에게 돈을 건넬 때 그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연희야,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 꼭 성공해서 너한테 보답할게.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제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그땐 몰랐어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지켜주는 게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등을 졌고 성훈 씨는 제 전 재산과 아버지께 받은 돈으로 회사 집달을 설립했습니다. 사무실은 성수동의 낡은 건물 3층이었고 직원은 성훈 씨 혼자였어요. 연희야, 우리 결혼하자. 내가 성공하면 그때 성대하게 할게. 지금이 좋아요. 화려한 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구청에서 조촐하게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주례도 없고 하객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요. 신혼집은 성수동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좁았지만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었죠. 저는 낮에는 약국에서 일하고 밤에는 성훈 씨의 사업계획서를 다듬어줬습니다. 디자인은 대학 동기 오세란에게 부탁했고 개발은 세란 언니 남편분이 도와주셨어요. 연희야, 너 친구들 괜찮네. 이 정도면 투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성훈 씨는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고맙다는 말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선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금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단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했어요. 세란 언니와 그 남편분이 정식으로 합류했고 마케팅 담당으로 대학 후배 한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MAU가 5만 명을 넘어섰고 작은 투자사에서 시드 투자 5천만 원을 받았죠. 성훈 씨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제게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자신감 넘치는 사업가처럼 변해갔어요. 좋은 일이었죠.
그가 꿈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성훈 씨가 흥분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연희야, 우리 스타트업 매거진 인터뷰 제안 들어왔어. 정말요? 축하해요. 그치? 다음 주에 촬영 들어간대. 사무실에서 찍는다는데 너도 같이 나올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저도 공동 창업자나 다름없었거든요. 자금을 댔고 기획도 도왔고 인맥도 연결해줬으니까요. 그럼 저도 같이 인터뷰할까요? 성훈 씨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 그게 이번엔 대표 중심으로 찍는데 창업 스토리 중심으로 다음 기회에 같이 하자.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인터뷰 기사가 났을 때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행정고시 낙방 5번, 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청년 CEO 조성훈. 그는 2천만 원의 전 재산을 털어 집단을 창업했다. 2천만 원? 제가 준 돈만 2억인데요. 기사 어디에도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내로도 조력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요. 성훈아, 이 기사 봤어요. 어? 그래, 잘 나왔지? 근데 창업 자금이 2천만 원이라고 나왔던데 제가 드린 돈은요? 성훈 씨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업적으로 더 임팩트 있잖아. 맨땅에 헤딩하는 청년 창업가 이미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스토리야. 하지만 사실이 아니잖아요. 연희야, 사업은 브랜딩이 중요해. 네가 2억 넣었다고 하면 부잣집 딸 돈으로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고. 알지. 그는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성훈 씨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사가 잘 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집단은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습니다. 30억이었어요. 회사 가치가 100억 원으로 평가됐죠. 성훈 씨는 강남으로 사무실을 옮겼고 직원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성수동 원룸에서 살며 약국에 다녔어요. 성훈 씨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주말엔 좀 쉬어요. 연희야,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MAU 100만 찍어야 시리즈 B 받을 수 있어.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죠. 알았어, 알았어. 나 바쁘니까 저녁은 알아서 먹어. 그는 코트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세란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연희야, 너 요즘 회사 일 들어봤어? 아니, 성훈 씨가 바빠서 얘기 잘 안 해줘. 왜? 그게 성훈이 오빠가 요즘 새로 들어온 디자이너랑 자주 붙어 다니더라. 김수정이라고 UI/UX 팀장인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언니? 나도 확실한 건 아닌데 그냥 분위기가 좀 이상해. 둘이 회의실에서 문 닫고 자주 있고 야근할 때도 둘이서만 남고. 연희야,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 모른다는 불안이 뒤섞였어요. 그날 밤 성훈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회사에 김수정이라는 분 있어요? 성훈 씨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응, 새로 온 팀장. 왜? 그냥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일 잘해. 실력 있더라. 근데 왜 갑자기? 아니에요. 그냥요.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성훈 씨의 휴대폰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항상 엎어두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어요. 밤늦게 카톡 알림이 울리면 황급히 확인했고요. 2개월 후 저는 우연히 성훈 씨 카드 명세서를 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레스토랑 결제 내역이 있었어요. 1인 10만 원짜리 코스 요리, 2명 분량. 여보, 지난주 목요일에 어디서 저녁 먹었어요? 목요일. 그냥 회사 근처 김밥 천국에서 먹었는데. 근데 카드 내역을 보니까, 아, 그거? 투자자 미팅이었어. 갑자기 잡혀서 제대로 된 데서 먹어야 했거든. 투자자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성훈 씨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연희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회사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추궁당해야 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면 회사 와서 직접 확인하든지. 난 지금 정신없어. 그는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의심하는 제가 잘못인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야 하는 건데 저는 왜 자꾸 불안한 걸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성훈 씨가 깜빡하고 놓고 간 노트북을 보게 됐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메신저 창이 열려 있었죠. 김수정 오빠, 어제 제주도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더 오래 있어요. 조성은, 그래. 다음 분기 실적 나오면 유럽 가자. 김수정아, 진짜요? 근데 사모님은 모르시죠? 조성은 신경 꺼. 그 사람은 그냥 집에서 약이나 팔면 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주도, 유럽. 사모님? 지난주 성훈 씨는 투자자 미팅 때문에 부산 출장 간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제 전 재산을, 제 시간을, 제 가족까지 포기하게 만든 그 사람이 이제는 저를 집에서 약이나 파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서웠거든요. 이걸 문제 삼으면 회사가 무너질까봐, 그동안 쏟아부은 게 다 물거품이 될까봐, 그리고 성훈 씨마저 잃을까봐. 그렇게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상처받으면서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금은 이제 균열을 넘어 깊은 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집다의 MAU가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언론에서는 성훈 씨를 차세대 스타트업 리더라고 불렀고 각종 시상식에 초대됐어요. 저는 그의 아내로서 몇 번 행사에 동행했지만 사람들은 제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대표의 부인일 뿐이었죠. 성훈 씨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거만해졌습니다. 집에서는 저를 가사 도우미처럼 대했고 밖에서는 아예 제 존재를 숨겼어요. 어느 날 저녁 세란 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연희야, 너 오늘 회사 회식 있는 거 알아? 회식요? 성훈 씨가 출장 간다고 했는데. 무슨 출장? 지금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회식 중이야. 김수정이 주도하고 있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주소 좀 보내줘요. 연희야, 괜히 가지 마. 상처만 받아. 괜찮아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2층 룸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성훈 씨와 김수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수정은 성훈 씨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어머, 사모님? 누군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순간 룸 안이 조용해졌어요. 성훈 씨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연희야, 너 왜 여기? 출장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김수정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사모님. 대표님이 깜빡하셨나 봐요. 오늘 팀 회식이거든요. 뭐, 집에서 기다리시는 게 익숙하실 테니 이런 자리는 어색하시죠? 직원들이 웃음을 참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수정 씨, 저도 이 회사 초창기 멤버였어요. 첫 사무실 계약금 낸 사람도 저고, 첫 직원 급여 준 사람도 저예요. 김수정의 웃음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시잖아요. 요즘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죠. 특히 저희 같은 실무자들이요. 수정 씨. 네. 제 남편 팔에서 손 좀 떼주시겠어요? 룸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수정은 천천히 손을 내리더니 도발적으로 웃었어요. 아, 죄송해요, 사모님. 워낙 대표님이랑 일하다 보니 습관이 돼서. 근데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대표님이 얼마나 바쁘신지. 곁에서 챙겨드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성훈 씨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오늘은 그냥 가. 우리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집에서요? 언제요? 여보는 요즘 집에 거의 안 오시잖아요. 직원들이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세란 언니가 저를 말리려고 다가왔어요. 연희야, 우리 나가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저는 성훈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몇 시에 들어오실 거예요? 늦을 것 같아. 알겠어요.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뒤에서 김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사모님 정말 착하시네요. 대표님 복 받으셨어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도착할 때까지 참았어요. 밖에 나와서야 무너졌습니다. 세란 언니가 쫓아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연희야, 이혼해. 저런 인간이랑 같이 살 필요 없어. 언니. 저는 어떡해요. 제 전부를 여기에 다 쏟아부었는데. 그게 문제야. 네가 너무 많이 줬어. 그 사람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 하지만 회사가 무너지면 회사, 연희야, 내 인생이 먼저야. 회사는 망해도 다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내 시간은 못 돌려받아. 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5년을 함께 했는데, 8년을 사랑했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훈 씨는 새벽 4시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여보, 오늘 왜 그랬어? 회사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제가 창피했어요. 여보 팔에 손 올리는 여자를 보는 제 기분은 생각 안 하세요? 그냥 친한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친해서 제주도도 같이 가요? 성훈 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어떻게, 노트북 메신저 봤어요. 다 봤어요.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봤으면 어쩔 건데. 이혼할 거야? 네. 연희야, 현실을 봐. 지금 회사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 너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 법적으로 너는 그냥 배우자일 뿐이야. 하지만 제 돈으로 증거 있어? 계약서 썼어? 없잖아. 그냥 부부간의 생활비 보탠 거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지금 이혼하면 너만 손해야. 위자료? 재산 분할? 회사 가치는 높지만 현금은 없어. 받을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럼 여보는 저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성훈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조용히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놔둬. 그러면 너도 편하게 살 수 있어. 편하게요? 응. 회사 잘 되면 너도 혜택 받는 거잖아. 집도 더 큰 데로 옮기고, 차도 바꿔주고. 대신 내 사생활에 간섭하지 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는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성공에 취해 교만해진 낯선 누군가였어요. 알겠어요. 뭐, 조용히 있을게요. 여보 마음대로 하세요. 성훈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야. 그는 그대로 쓰러져 잤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한겨울보다 더 어두웠어요. 사랑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떠날 수 없었어요. 제가 쏟아부은 모든 것이 여기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죽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며 상처를 삼키고 침묵으로 모욕을 견디면서요. 하지만 이 모든 게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집다는 겉으로는 승승장구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플랫폼 시장이 과열되면서 경쟁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광고비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성훈 씨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유명 연예인 광고 모델을 쓰고 대형 빌딩에 5개 광고를 걸었죠. 하지만 수익은 그에 비례해서 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회사 재무제표를 몰래 봤어요. 공동대표로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접근 권한이 있었거든요. 숫자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성훈 씨가 심각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연희야. 왜요? 회사가 좀 어려워졌어. 처음으로 그가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어떻게 어려운데요? 투자사에서 시리즈 B 투자를 거절했어. 실적이 목표치에 못 미친다고. 그럼 어떡하려고요? 일단 비용을 줄여야 해. 직원도 몇 명 정리하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회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란 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연희야, 너 회사 등기부 최근에 확인해 봤어? 아니요. 왜요? 너 공동대표로 올라가 있어. 네. 제가요? 저는 황급히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떼어봤습니다. 정말로 제 이름이 공동대표로 등재돼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된 거죠? 연희야, 이거 위험해. 회사에 빚이 있으면 공동대표도 연대보증 책임이 있어. 무슨 소리예요, 언니? 성훈이 오빠가 지금 회사 빚을 내 명의로 돌리려는 것 같아. 조심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성훈 씨를 추궁했어요. 여보, 제가 언제 공동대표 된 거예요? 아, 그거? 지난달에 법인 구조 바꾸면서 올렸어. 왜 제 동의도 없이요? 부부잖아. 그리고 너도 어차피 초기 투자자니까 명분상 필요했어. 무슨 명분이요? 성훈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그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성훈 씨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혼하자. 네. 우리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연희야, 우린 이미 1년 넘게 남남처럼 살았잖아. 그냥 정리하자.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상담 받아보고, 상담, 웃기지 마. 나는 이미 결심했어. 김수정 때문이에요? 성훈 씨는 비웃었습니다. 수정이는 날 이해해줘.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그냥 과거야. 제 돈으로 시작한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회사 같이 만든 건 나야.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돈 좀 된 거? 저는 알았어. 시끄러우니까 재산 분할은 해줄게. 근데 말이야, 성훈 씨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회사에 빚이 좀 있어. 2천만 원 정도. 공동대표로서 절반만 책임져줘. 2천만 원이요? 응. 그럼 우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야.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진짜로 회사 채무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이었거든요. 여보, 이거 2억인데요? 오타야, 오타. 나중에 정정할게. 여보, 연희야, 귀찮게 하지 마.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그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법원에서 조정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이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에게 회사 채무 1억 원을 상환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왜 회사 빚을 갚아야 하죠? 따님께서 공동대표로 등재돼 있으시니 연대보증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동의 없이 올린 거예요. 증명할 수 있으세요? 서류상으론 따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그건 여보가 다른 서류라고 해서.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님, 이거 싸우려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승소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성훈 씨는 이사진센터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제 짐을 쓰레기 봉투와 박스에 대충 담아 문 밖에 내놨습니다. 연희 씨, 짐 다 챙겼으니까 가세요. 김수정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미 이 집 안주인처럼 굴고 있었어요. 제 옷이 아직.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아, 참. 이거. 김수정이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제 결혼 반지였어요.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져가세요. 저는 그 봉투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성훈 씨가 나왔습니다. 연희 씨, 그동안 수고했어요. 근데 이제 그만 가줘요. 우리 바쁘거든. 성훈 씨. 그리고 말이에요. 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차버린 여자를 누가 거들떠보겠어요? 앞으로 잘 살아요. 그 말을 끝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겨울 새벽 4시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족도, 돈도, 집도, 사랑도 모두 잃었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쓰레기 봉투 2개와 1억 원의 빚뿐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곳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는 돌아갈 수 없었고 친구들에게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근처 PC방에 들어가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시원을 알아봤어요. 월세 50만 원짜리 방.
창문도 없는 곳이었지만 거기라도 들어가야 했습니다. 고시원 방에 짐을 풀면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 비친 제 모습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빛만큼은 죽지 않았다는 걸 느꼈어요. 다시는 절대로 누구의 발판이 되지 않겠다고. 이번엔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일어서겠다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에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어요.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샤워는 3분에 끊겼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방 사람의 코 고는 소리까지 다 들렸죠.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1억 원의 빚이 있었거든요. 이혼 조정에서 결국 제가 5천만 원을 갚기로 했어요. 성훈 씨는 5천만 원을 분할로 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입금된 건 첫 달 20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론 연락도 안 됐어요. 결국 저는 채무 5천만 원을 혼자 떠안게 됐습니다. 약사 면허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이혼 직후라 정신이 없었지만 강남의 한 프랜차이즈 약국에서 저를 받아줬습니다. 박연희 약사님, 맞으시죠? 경력이 좀 뜨엄뜨엄이네요. 네.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면허증만 있으면 돼요. 월급은 320만 원이고 주 6일 근무예요. 320만 원. 고시원 월세 50만 원, 식비 30만 원, 교통비 20만 원을 빼면 220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빚을 갚으려면 최소 150만 원은 넣어야 했어요. 그럼 제 손에 남는 건 70만 원.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했어요. 약국 일은 힘들었지만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환자들은 저를 정한제약 회장 딸로 보지 않았고 실패한 창업가의 아내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약을 주는 약사로만 봤습니다. 약사님, 이 약 하루에 몇 번 먹어요? 식후 30분에 한 알씩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약은 꼭 물이랑 같이 드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환자가 허리 숙여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세란 언니가 약국으로 찾아왔어요. 연희야, 언니. 세란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미안해, 연희야. 내가 성훈이 오빠 회사 개발 도와준 게 화근이었어. 아니에요, 언니. 언니 잘못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디서 사니? 고시원이요. 세란 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희야, 우리 집으로 와. 방 하나 있어. 괜찮아요, 언니.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연희야. 언니, 저 이제 남한테 기대고 싶지 않아요. 제 힘으로 해내고 싶어요. 세란 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대신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약속해. 네, 언니. 그렇게 저는 고시원과 약국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약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연희 약사님, 지점장님께서 칭찬 많이 하시던데요. 고객 만족도가 높다고.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지점으로 발령 가실 의향 있으세요? 압구정 메디컬 빌딩 약국인데 규모가 크고 급여도 더 좋아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450만 원이요. 거기에 인센티브 붙으면 500 넘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압구정 메디컬 빌딩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가 다 입주해 있었고 1층 약국은 하루 처방전이 200장씩 넘어왔어요. 처음엔 정신없었습니다. 손님들도 까다로웠고 처방전도 복잡했죠. 하지만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상담했어요. 고객님, 이 약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식후에 꼭 드세요. 약사님, 이거랑 이거 같이 먹어도 돼요? 잠깐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약물 상호작용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때로는 처방전을 다시 확인하러 병원에 전화하기도 했어요. 선생님, 이 환자분 신장 기능이 낮으시다고 하셨는데 이 약 용량이 좀 높은 것 같아서요. 아, 그래요? 확인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약사님. 이런 일이 쌓이면서 병원 의사들도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도 저를 찾았어요. 저번에 상담해 주신 약사님 계세요? 박연희 약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설명을 정말 잘해 주셔서요. 6개월 후 약국 총괄 책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연희 씨,
우리 약국 매출이 20% 올랐어요. 연희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하셔서. 겸손하지 마세요. 고객 재방문율이 가장 높은 게 연희 씨 상담받은 사람들이에요. 승진시켜 드릴게요. 지점장으로. 정말요? 그럼요. 급여도 550만 원으로 올릴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년 만에 월급이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고시원 방에 앉아 통장을 봤습니다. 빚이 3천만 원 남아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2천만 원을 갚은 거였죠.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연희 약사님이시죠? 저는 메디컬 빌딩 8층 내과 코디네이터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원장님께서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왜요? 약국이랑 협력 건으로 상담하실 게 있으시대요. 저는 다음 날 8층 내과로 올라갔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병원이었어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연희 약사입니다. 네. 메디웰 병원 체인 대표 한민우입니다. 제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메디웰? 병원 체인? 아, 제가 여기 내과 원장이기도 하지만 메디웰이라는 병원 체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에 지점이 15개 정도 되는데요. 아, 연희 약사님 상담 능력이 뛰어나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메디웰 병원들이랑 약국 납품 협력건을 상의하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민우 대표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꿀 줄은 몰랐어요. 한민우 대표와의 미팅은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그는 사업 이야기보다 환자 이야기를 더 많이 했어요. 약사님, 요즘 환자들이 약에 대한 불안이 많더라고요. 부작용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방전 드릴 때 꼭 설명을 드려요. 이 약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데 바쁘다 보면 놓치기 쉽죠. 연희 약사님은 어떻게 시간을 내세요? 저는 그냥 환자분이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드려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한민우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약사님을 찾는 거군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료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병원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환자를 치료하는 곳으로 봤어요. 요즘 흔치 않은 생각이었죠. 연희 약사님, 우리 메디웰이랑 약 납품 계약 맺으실 의향 있으세요? 제가요? 저는 그냥 약국 직원인데요. 본사에 제안해 보세요. 좋은 조건 드릴게요. 저는 본사에 보고했고 본사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메디웰은 신뢰도가 높은 병원 체인이었거든요. 계약이 성사되면서 저는 한민우 대표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엔 업무 미팅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됐어요. 연희 약사님, 오늘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보통 집에 가서 먹어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 아는데 같이 가실래요? 업무 이야기 더 하면서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남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괜찮으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한민우 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강요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잠깐만요. 우리는 병원 근처 이 식당에 갔습니다. 조용한 분위기의 가정식 식당이었어요. 여기 사바 정식 맛있어요. 추천합니다. 그럼 그걸로 할게요. 식사를 하면서 한민우 대표가 물었습니다. 연희 약사님은 원래 어디 출신이세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 교육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제 과거를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요? 그냥 평범하게 자랐어요. 가족은요? 가족은 지금은 연락 안 해요. 한민우 대표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도 가족이랑 복잡해요. 아내를 5년 전에 잃었거든요. 암이었어요. 1년 투병하다가 갔죠. 그때 제가 의사였는데도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제가 못 살린 사람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요. 훌륭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속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식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식사를 함께 했어요. 업무 이야기도 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민우 씨, 왜 의사가 되셨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편찮으셨거든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제때 못 받으셨어요. 그때 다짐했죠. 커서 의사가 되어 돈 없어서 죽는 사람 없게 하겠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네. 메디웰 병원들은 저소득층 의료비 감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익은 좀 줄지만 그게 제가 병원 하는 이유니까요.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훈 씨와는 너무 달랐어요. 성훈 씨는 성공을 위해 사람을 밟았지만 민우 씨는 사람을 위해 성공을 이용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한민우 대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희 씨, 혹시 저랑 연애할 생각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너무 직접적이었나요? 미안해요. 그냥 연희 씨를 보면 편하네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에요. 민우 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저는 연희 씨가 준비됐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심만큼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무렵 제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약국에 한 노신사가 들어왔어요. 6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는데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혈압약 좀 지어주시겠어요? 처방전을 받아 들고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박정한,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알아봤어요. 눈이 맞췄습니다. 연희야. 아버지. 5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샜고 등도 굽어 있었습니다. 약사가 됐구나. 네, 잘 됐다. 네가 하고 싶었던 일이잖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힘들 때 곁에 없어서. 아버지는 잘못 없어요. 제가. 아니야. 아빠가 너무 고집부렸어. 네가 어떻게 사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도와줬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야, 집에 돌아오렴. 아빠가 모든 걸 용서할게. 아버지, 회사도 내 거야. 원래 내 거였잖니. 돌아와서 같이 일하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약국 안에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요. 그렇게 저는 5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했습니다. 정한제약 이사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이름만 올려둔 게 아니라 실제로 일했습니다. 약국 사업부를 맡아서 전국 가맹점 관리를 했죠. 아버지는 더 이상 제 일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연희야, 네가 바닥까지 가봤으니까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아빠가 믿는다. 그 무렵 한민우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연희 씨, 저랑 연애할 준비 되셨어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우 씨, 제가 사실 결혼한 적 있어요. 그리고 이혼했어요. 알아요.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연희 씨 과거.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연희 씨가 중요하죠. 그리고 저는 지금의 연희 씨를 사랑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네, 민우 씨랑 연애하고 싶어요. 고마워요, 연희 씨.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1년 후 한민우 대표가 청혼했어요. 연희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평생 연희 씨를 지킬게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우 씨. 재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2025년 3월.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조성훈이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웨딩 플래너와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연희 씨, 나 성훈이에요. 재혼한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혹시 결혼식 날짜 알 수 있을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온 연락이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훈 씨는 계속 문자를 보냈죠. 연희 씨, 과거는 과거고 축하는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다 정리했어요. 앙금 없이 지내고 싶어요. 결혼식 정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차단하려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연락한 걸까요? 세란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성훈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얘기 안 들었어. 회사 완전 망했어. 집 다 작년에 부도났거든. 네. 부동산 플랫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투자 못 받았대. 직원들 임금도 못 줘서 고소당했다고 들었어. 김수정 씨는요? 진작에 도망갔지. 성훈이 오빠 돈 없어지니까 바로 차였다더라. 지금은 다른 회사 다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성훈 씨가 축하한다며 연락한 건 거짓말이겠죠. 뭔가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결혼식 일주일 전 성훈 씨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연희 씨, 신랑분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제가 아는 분일까 해서요. 저는 한민우 씨와 상의했습니다. 민우 씨, 제 전 남편이 결혼식 정보를 물어봐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민우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연희 씨, 제 생각엔 당신 전 남편이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한 것 같네요. 저한테 접근하려는 게 아닐까요? 민우 씨한테요? 메디엘이 최근에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만들었거든요. 30억 규모예요. 언론에도 나왔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훈 씨가 투자를 받으려고 접근하는 거였어요. 연희 씨, 어떻게 할래요? 제가 처리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마주하고 싶어요. 확실해요? 네.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한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저는 성훈 씨에게 답장했습니다. 성훈 씨, 결혼식 날짜는 3월 15일이에요. 장소는 강남 그랜드 호텔이고요.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고마워요, 연희 씨. 꼭 갈게요.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3년 전 한겨울 새벽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리에 서 있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당당하고 아름다웠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연희 씨, 조성훈이었습니다. 3년 만에 본 그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는 벗겨지기 시작했고 배가 나왔습니다. 값싼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축의금 전해드리려고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10만 원짜리였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그리고 신랑분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역시나 궁금한 건 그거였죠. 왜요? 그냥 연희 씨가 행복하셨으면 해서요.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계산이 보였어요. 성훈 씨,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왜 여기 오신 거예요? 성훈 씨가 잠깐 당황했습니다. 연희 씨, 저 요즘 좀 어려워요. 회사가 힘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메디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헬스케어 펀드를 만들었다는데. 네, 들어봤어요. 혹시 연희 씨 인맥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거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성훈 씨, 3년 전에 뭐라고 하셨죠? 네. 내가 차버린 여자를 누가 거들떠보냐고 하셨잖아요. 성훈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저한테 빚까지 떠안기셨죠. 1억 원. 다 갚았어요. 2년 걸렸어요. 미안해요, 연희 씨.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성훈 씨, 저는 성훈 씨를 용서할 생각 없어요. 용서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훈 씨가 스스로에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연희 씨. 그리고 말이에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늘 신랑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네, 그게 한민우예요. 메디웰 병원 체인 대표. 성훈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제 남편이 바로 성훈 씨가 투자 받으려던 그 사람이에요. 그럴 리가. 그때 문이 열리고 한민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준비 다 됐어요? 한민우 씨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성훈 씨를 봤어요. 이분이. 네.
제 전 남편이에요. 한민우 씨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조성훈 대표님이시군요. 닥터링크 사업계획서 받아봤습니다. 성훈 씨가 희망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투자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저희 메디웰은 사람을 먼저 봅니다.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요. 한민우 씨가 성훈 씨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조 대표님, 제 아내를 한겨울 새벽에 쫓아내신 분이 어떤 인품을 갖추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제가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환자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요. 성훈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대표님, 제발. 죄송하지만 투자건은 거절하겠습니다. 나가주시죠. 대표님, 성훈 씨가 한민우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일어나세요, 조 대표님. 보기 안 좋습니다. 제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쌍하지도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그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경비가 들어와 성훈 씨를 부축해서 내보냈습니다. 연희 씨. 성훈 씨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민우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여보? 네,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3년 전 그 새벽의 모욕이 오늘 이 순간 완전히 씻겨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결혼식 시작할까요? 네, 여보. 우리는 손을 잡고 신부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입장시켜 주셨고 한민우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하객석에는 메디웰 임원들, 정원제약 직원들, 그리고 제가 약국에서 돌봤던 환자분들도 와 계셨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두 인생의 합류입니다. 신랑 신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로를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한민우 씨를 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랑, 맹세하시겠습니까? 예. 신부, 맹세하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 순간 식장 뒤쪽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성훈 씨였습니다. 김수정과 함께 왔더군요. 연희 씨, 저 좀 만나주세요. 하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한민우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여보. 제가 처리할게요. 한민우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저 뒤에 계신 분은 제 아내의 전 남편입니다. 그분이 저희 메디웰에 투자를 요청하셨는데요. 하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메디웰은 제 아내를 모욕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업과는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님, 성훈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사적 감정이잖아요. 사업이랑 개인 관계를 섞으시면 안 되죠. 한민우 씨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적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원칙입니다.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환자도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 사람과 일할 수 없습니다. 제발. 성훈 씨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수정이 그를 잡아 끌었어요. 성훈아, 그만해. 창피하게. 수정아, 이거 아니면 우리 끝이야. 이미 끝났어. 나 이제 못 참겠어. 돈도 없는 주제에 왜 나한테 매달려. 김수정이 그의 팔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성훈 씨가 뒤쫓아갔죠. 수정아.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한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네, 완벽해요. 우리는 다시 식을 진행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쳐줬어요. 그렇게 저는 재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스위스로 갔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보며 한민우 씨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재단 하나 만들까요? 재단이요? 저소득층 무료 의료 지원 재단. 연희 씨가 약 쪽을, 제가 진료 쪽을 맡는 거예요. 좋아요. 해봐요.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희망재단. 어때요? 완벽해요. 우리는 스위스에서 돌아온 후 바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정한제약과 메디웰이 공동 출자했고
전국 15개 지역에 무료 약국을 열었어요. 저는 재단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한민우 씨는 의료이사였고요. 개소식 날 많은 환자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약사님, 약값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으세요? 앞으로도 계속 오세요.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약사님,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뭔지. 성공도 복수도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제약업계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무료 약국 사업 때문이었어요. 시상식장에서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8년 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저를 배신했고, 저는 모든 걸 잃었죠. 청중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3년 전 한겨울 새벽, 저는 쓰레기 봉투 하나만 들고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에게 물었어요. 내가 차버린 여자를 누가 거들떠보냐고.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 힘으로요. 그리고 깨달았죠. 저를 사랑해 줄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요. 저는 객석에 한민우 씨를 봤습니다. 그가 웃으며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오늘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아버지, 남편, 그리고 제가 돌봤던 모든 환자분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연희 약사님? 돌아보니 낯선 남자였습니다. 조성훈이 부탁해서 왔어요. 성훈 씨요? 네.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구치소요? 횡령과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됐어요. 투자금 유용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 약사님한테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알겠습니다. 전해주세요. 용서는 못하지만 미움도 없다고. 그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갔습니다. 한민우 씨가 다가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우리는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3년 전 한겨울 새벽, 눈 내리는 거리에 서 있던 그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 봄바람 속에 서 있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